준형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세션이죠. 빨리 끝내면 좋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회사에서 발표자는 지금 제 혼자죠. 앞뒤로 보니까 내일 것까지 했을 때 혼자인데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걸 발표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산화물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이동도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물질 개발해서 이제 기존의 IGGO라든가, 그다음에 또 앞서 여러 그 강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재료 이외의 것들도 계속 탐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고이동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렇게 크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익히 뵀던 분들도 많아서 이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디스플레이는 크게 가야 되고 해상도가 높아지게 가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산화물 반도체를 한 8, 9년 했는데 굉장히 적이 많습니다. 왜? 워낙 강한 백플레인 소자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TFT가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포실리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LCD와 OLED에서 이 산화물의 포지셔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실은 계속 해왔습니다. 이동도를 높이는 게 정말 좋을까? 이동도를 높이는 게 그래도 높을수록 좋다라는 건 누구나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구동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결국에 TFT에서 감당해야 되는 전류값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동도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전류량과 그 다음에 속도, 캐리어의 속도 두 가지 텀을 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 회사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류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포함한다. 따라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텀 하나로 대부분 소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자의 특성을 대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어쨌든 산화물 반도체도 반도체예요. 이동도가 실리콘만큼 나오진 않지만 반도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만들고 난 다음에 IC를 붙이고 이런 것들의 공정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 IC는 결국 그 안에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만드는 회로입니다. 그러면 굳이 IC도 따로 붙일 필요 없겠네? 반도체 공정하면서 그대로 인터그레이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산화물 반도체 혹은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IC를 만든, IC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회로를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도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죠.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이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회로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로부를. 그래서 OLED TV도 그렇고 LCD TV도 그렇고 데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베젤 쪽의 IC에 해당하는 IC 대신에 들어가는 회로의 소자의 이동도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더라. 모바일에서는, 대형에서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어떻다? 지금 현재 갤럭시만 하더라도 570ppi급의 모바일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형사에서는, 애플에서는 그거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굉장히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 아주 부드럽고 해상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하드웨어적으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단순히 소자의 사이즈만 줄이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폴리실리콘은 이동도가 기본적으로 피모스인 경우에 100 수준입니다. 엠모스인 경우에 실은 더 높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또 그래도 한 80에서 100 수준의 이동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산화물은 택도 없습니다. 아이지조 같은 경우 이동도가 5에서 10 수준, 거의 10배가 낮죠. 그럼 얘를 어디까지 높여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은 한계점을 보는 것도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많이 하지만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요건 이제 LCD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 다음에 구동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TFT에서 내야 되는 신호, 그 다음에 TFT에서 내야 되는 전류값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유는 1H 타임이라고 해서 픽셀 하나에서 실은 내야 되는 전류값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수록 여기 보시는 1H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TFT를 전부 다 혹은 캡에 전부 다 채워주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모실리콘 기준으로 98인치 QHD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0Hz 정도 되면 1.78 마이크로 세컨드 다 채워져야 되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상황은 다릅니다만 거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1H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고속축 구동을 하는 그런 얘기고요. 여긴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산화물 반도체는 올레드와 LCD에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동도나 이런 이니셜 TFT 특성들도 좋아야 되고요. 앞서 김대한 교수님이 설명했던 그런 BTS 특성들, 신뢰성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도 실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럼 고이동도 재료를 어떻게 하면 고이동도 재료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제가 강의를 하기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 산화물은 디펙 케미스트리입니다. 즉 디펙이 없으면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운 재료입니다. 비정질 그룹 구조고 숏레인지 오더링을 가지고 거기다가 논스토이크 매트리. 논스토이크 매트리라는 건 결국에 산화물, 특히 IgGO는 1대 1대4의 화학 양론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화학 양론적으로. 그런데 그 1대 1대4에서 TFT 특성, 즉 세미컨덕터 특성이나 TCO 특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옥션 베이컨 C가 만들어지면서 실은 TFT, 즉 캐리어를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리진이 되는데, 문제는 그걸 무조건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TFT의 이동도가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gGO는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 다음 넥스트 재료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IgGO는 신이 준 재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IgGO는 1대 1대1의 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조성 안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동도도 이 안에서 5에서 10 수준의 이동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 재료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참 공교롭게도 여러 타겟 업체들과 여러 업체들을 보면 그 다음 재료로는 인듐틴 갈륨 옥사이드 혹은 인듐틴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재료로 다 귀결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의 컨셉은 어떻게 보면 IgGO가 조금 다릅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IgGO는 인듐이 프리 일렉트론을 내고 징크는 실제로 코어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재료의 그 바디를 유지하는 그런 원소고요. 그 다음에 갈륨이 인듐에 의해서 생기는 옥션 베이컨 C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실제로 보면 화학적으로 굉장히 옥시전과 결합이 강한 이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다 보니
이동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옥션 베이컨시랑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 대두되는 재료가 뭐냐면 틴입니다. 주석. 주석은 화학적으로 SN2 플러스 혹은 SN4 플러스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가 2 플러스일 때와 4 플러스일 때 옥션하고의 본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프리 일렉트론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만드는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고요. 하나는 옥시전하고 본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갈륨보다는 틴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 넥스 재료로는 IT제토 베이스의 재료들이 여러 연구 그 회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중과 갈륨 그 다음에 징크의 역할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보셨던 혹은 논문 리뷰 페이퍼에서 많이 보셨던 것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재료 디자이닝을 할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갈륨은 옥션 베이컨실을 만드는 걸 막기 때문에 그걸 적당히 막으면서 프리 일렉트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실제로 치환하는 컨셉으로 재료를 튜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옥사이드 TFT 혹은 그 외에 이제 폴리실리콘들의 여러 특성들인데 대부분 논문에 많이 보셨던 것들이고요. 산화물 반도체는 P타입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내일 세션을 보니까 P타입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화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화물 반도체는 옥션 베이컨시 즉 옥션 베이컨시가 만들어져야만 실제로 컨덕팅 해집니다. 결국 일렉트론이 캐리어 주 메이저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N타입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그게 산소가 빠져나가는 게 훨씬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N타입이 훨씬 안정합니다. 논문에서 P타입을 만든다 혹은 여기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P타입 산화물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왜냐? 걔는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옥시전이 빠져나갑니다. 즉 교수님한테 이동도 20짜리 P타입 만들었어요 라고 보고하고 한 일주일 뒤에 보면 N타입이 되어 있거나 혹은 쓰레기처럼 소자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화학적으로, 화학양론적으로, 엔트로피적으로 절대 만들기가 어려운 재료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패시베이션을 굉장히 잘해서 실제 외부 에어나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만들기가 학교에서는 어렵죠. 그리고 양산이나 이런 공정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P타입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옥사이드 물질들을 개발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지금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들을 소팅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쿼터너리를 즉 4원계 IgGO도 IT제토도 4원계 물질입니다. 산소까지 포함해서 4원계 물질인데 다시 고이동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옥션 베이컨실을 잡으려고 뭘 막 넣습니다. 그래서 5원계 갔다가 6원계 재료까지 이제 막 나오죠. 아마 에트리 발표했을 때도 알루미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실제로 고이동도로 가려면 가장 좋은 거는 옥션 베이컨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원계 혹은 3원계 쪽으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여기 학생들 논문들 계속 소팅해보면 알겠지만 인디움 옥사이드 베이스에 갈륨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인디움 옥사이드 베이스에 텅스텐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최근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결정화가 잘 돼요. 스포터를 하면서 결정화가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이라서 이러면은 2원계로 가면 결정화가 돼서 산화물에 굉장히 좋은 장점인 무엇이 날아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산화물은 실제 제가 고이동도로 발표를 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산화물은 오프 커런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동도를 높이는 그걸 받아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 이동도가 꼭 높아야 되란 이제 생각을 계속 제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이동도를 높은 이동도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너리로 가면 인듐 옥사이드든 징크 옥사이드든 결정화가 되고, 결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레인 바운더리는 디팩이고요. 굉장히 캐리어가 그 그레인 디팩, 면 디팩이든 혹은 라인 디팩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정화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산화물 반도체에서는 아닌 상황이 되고요. 오픈 커런트가 높아지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 호소노 같은 경우도 이원계로 가다가 다시 최근에 산화물 반도체 잘 안 합니다. 결국에 주기율표에서 내가 뽑아서 합성을 해봐도 자기가 만든 아이디조만큼 인트린직하게 스테이블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공정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공정들을 넣어서 패시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디펙 큐어링을 하거나, 그걸 얼마만큼 하느냐가 고이동도를 인트린직하게 재료를 소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시베이션을 어떻게 하는가가 실은 포커싱이 되겠죠. 실제로 몸이 하이모빌리티가 어디에 필요할까? 픽셀 사이즈를 줄이고 고해상도를 가는 데 중요할까?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LTPS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폴리실리콘 500ppI급의 소자가 채널 랭스가 얼마나 좋지 아세요? 대략 계산해보면 한 2마이크로 내외입니다. 랭스가. 랭스가 2마이크로 내외의 이 소자를 실제로 제품을 내서 만들고 있죠. 그럼 산화물 반도체가 그만큼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물 반도체를 대부분 앞서 여러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 DOS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수소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수소가 굉장히 모바일합니다. 그 모바일한 수소를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정량화가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소를 정량화한다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 그 분석법으로. 거기다가 그 수소가 어떨 때는 페록사이드에 패시베이션이 돼서 실제 디펙 큐어링도 하고요. 나머지 침입형 수소 같은 경우는 캐리어로도 만들어지죠. 근데 그 수소가 어떻게 동작할지 대부분 에비니쇼를 이용을 해서 뽑아내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가장이 심각합니다. 이동도를 높이는 게 채널 랭스를 줄이는 것보다 실은 더 이 고이동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소자에서 이동도가 높아지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베젤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회로 서킷의 그 이동도를 많이 뽑을 수 있어서 유닛 TR, 즉 TR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붙이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적게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소자의 크기를 굳이 작게 만들 필요 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젤 사이즈를 어쨌든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커런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LCD도 그렇고 올레드도 그렇고, 저는 이제 SDC에 있으니까 올레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레드 같은 경우는 실은 대면적으로 지금 오늘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파주에 계신 회사에서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잘. 4K 65인치 TV를 잘 만들고 있죠. 8K가 되면 이제 또 좀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때 대면적을 만드는데 실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산화물 반도체를 바텀 게이트의 소자가 아닌 탑 게이트 소자로 만드는 게 더 올레드에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으로 왜 탑 게이트를 먼저 안 하고 폴리실리콘을 하는 경우 왜 탑 게이트를 먼저 했을까요? 여기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실은 메탈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 반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에서 그레인 사이즈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실리콘에서 이 그레인 사이즈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산화물에서 수소량이라든가 이거 컨트롤하는 것만큼 어려워집니다. 즉 VTH 컨트롤이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를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탑 게이트로 먼저 만듭니다. 왜? 액티브 아모포 실리콘으로 먼저 증착을 하고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밑에 있는 메탈 라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산화물은 반대로 메탈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LCD로 먼저 대부분의 회사들이 LCD를 이제 시작을 먼저 했죠. LCD를 먼저 하다 보니까 밑에서 빛이 올라옵니다. 빛이 올라오는 걸 막기에는 실제로 메탈만큼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탈 라인을 가지고 비의 바튼 게이트 형태의 소자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산화물의 신뢰성이 여기서 나쁘다는 얘기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연구를 하다 보면 논문에 보면 MBTIS, MBTS, PBTS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여기 디스플레이 협회국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도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게이트 인슐레이터와 액티브에 특히 액티브를 스포터로 올린다라는 건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거의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표현하죠. 왜냐? 스포터 데미지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화학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게이트 인슐레이터와 액티브 사이의 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화학적으로 거의 못해요. 실제 소자를 만들어 봐야 알거든요. 소자를 만들어 보니까 MBTIS, PBTS, MBTS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하죠. 대신에 탑게이트를 만들면 이런 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만들죠. 액티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CVD를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BTS 특성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탑게이트로 갔던 것들이 올레드에는 어떻게 보면 올레드 TV를 보게 된 가장 큰 처음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다운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상도의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산화물은 탑게이트를 하면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탑게이트 하면서 제가 이제 왜 고이동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고이동도가 필요한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탑게이트는 기생캡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셀프얼라인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산화물은 기생캡이 탑게이트를 하더라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여기에 앰플, 즉 실은 여기가 소스 드레인인데 이 앰플을 만드는 공정이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합니다. 이온 임플란테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X 변수를 딱 집어넣으면 Y라는 저항값이 딱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내가 저항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공정으로 정확하게. 근데 산화물은 여기 대부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떤 공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값도 달라지고 거기다가 수소 영향 받는 것 같고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못 만들고 컨덕터 만들죠. 이게 결국에 레이터럴로 들어오는 수소들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앰플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들어가서 혹은 드라이 해치를 하면서 생기는 데미지 때문에 앰플을 만드는데 저항을 낮추는데 특히 수소가 참 가만히 있으면 참 고마운 놈인데 이게 움직이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게이트웨어에서 깔끔하게 셀프얼라인 앰플 영역을 디파인 해주면 좋지만 후속 공정에 의해서 실은 디퓨전이 일어나고 이 안쪽으로 채널이 더 안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펙티브 채널 렌스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 공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면적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이동도 재료는 여기에 더 취약합니다. 이동도를 뽑기 위해서 저짓을 했다. 그러고 나면 센터와 엣지의 산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소가 굉장히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산화물은 그래서 처음에는 탑게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넌센스 같이 받아들여졌죠. 초창기 논문들 쭉 보면 최근까지도 탑게이트 소자보다는 인트린직하게 바튼 게이트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동도 재료를 탐색을
시작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고 타겟 업체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해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귀결됩니다. 인듐 빠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징크도 좀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징크를 빼지 않으면 징크를 빼버리면 인듐 베이스의 재료가 되고요. 인듐 옥사이드 베이스는 실은 결정화를 굉장히 잘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거기에 갈륨을 빼는 것도 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IgGO가 아모포스처럼 되는 이유는 갈륨 때문입니다. 갈륨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되더라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오발런트 이펙트라 그래서 원래 사이트에 걔가 들어가는데 원래 사이트에 자기가 점유해야 될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오더링 되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갈륨은 비정지를 만들기 위해 혹은 산소하고 옥시전 본딩을 잘 만들기 때문에 들어는 가는데 아웃포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료군을 해서 보더라도 거의 고이동도 재료는 이렇게 이 재료군 안에서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향후 몇 년간은 유수 비슷한 결론들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시간이 나시면 재료 소팅을 논문으로 해보시면 이 재료에서 크게 벗어나는 재료가 있진 않습니다.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PA, 즉 소자를 컨트롤하고 공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될 게 액칭이 잘 되느냐도 고민합니다. 그것들을 해야 실은 양산성이라든가 이런 데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애천트, 웹애칭 혹은 드라이 애칭에 잘 얘가 깎이는가, 절 크게 문제 없이 주변 공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잘 깎이느냐까지 고민을 하면 이 재료군에서 많이 벗어나기 힘듭니다. 텅스텐 같은 경우는 실은 갈륨보다 더 타이타늄이나 텅스텐 같은 경우는 갈륨보다 더 옥시전 베이컨시 옥시전하고 결합이 훨씬 셉니다만 걔는 참 애석하게도 애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잘 쓰지 않습니다.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거의 ppm 단위의 산소도 없애는 그런 옥시전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하이 베큐움을 만드는 혹은 하이 베큐움을 필요로 하는 열 처리하는 데는 타이타늄 그런 파티클을 가지고 열 처리를 넣어놓고 합니다. 산소를 다 깔끔하게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것저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고 남아 보면 인듐, 징크, 갈륨, 티 요 역할 안에서 거의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IgG는 제가 왜 신이 준 재료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호모로지우스 컴파운드라 그래서 화학적으로 1대1대1, 2대1대1 화학 양론적으로 이렇게 정수배를 가지는 애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 조성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대1대1, 2대1대1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다른 재료들은 그렇게 호모로지우스 컴파운드의 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료군, 인듐, 징크, 갈륨 이런 놈들은 참 회사마다 혹은 업체마다 타겟 회사마다 다 본연의 고유한 조성의 비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